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여주에 있는 황학산 수목원에 왔습니다.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그 수목원인데요. 이게 온실이 있습니다. 예, 난대식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 난대식물원에 들어가서 남부지방에 있는 상록수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뭐 중부지방에 살다 보니까 상록수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 난대식물원 너무 잘 식물들을 잘 가꾸어 놨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고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한국의 난대림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난대림은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최한월, 가장 1월달에 추울 때가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 평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죠.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 이상인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대림은 비교적 온난하고 일교차가 적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다습한 지역으로 상록한렵 수림대라고 하며 일부는 침료 수림도 분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면은 이제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하고 제주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요게 한국의 난대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난대림의 식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입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와도 오늘도 촬영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멀리 저쪽에 폭포가 보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식물이 있고, 이게 길로 해가지고 또 여기 가운데 또 왼쪽에 있는 식물들, 좀 키가 꽤 큰 나무들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 오른쪽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다 마주나기네, 그죠? 상록수들은 이 잎이 다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죠? 그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큐티클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잎이 이렇게 반질반질 합니다. 그래서 다 보면 이렇게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증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큐티클층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있는데 광나무죠, 그죠? 광나무. 물풀의 나무가로 상록한렵 감목인데요. 상록수란 거죠, 그죠?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뒷면은 측맥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맥들이 많죠, 그죠? 동백나무도 거의 이런 맥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잎을 이렇게 햇빛에 비춰가지고 맥이 잘 보인다 치면은, 그 친구는 당강나무입니다. 이 친구는 강나무로 보이네요. 여러분께 물풀의 나무가에 잎 마주나기 광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나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나무가 있죠, 그죠? 한 1m까지는 자란 것 같아요. 여기 정단부에 이 친구는 꽃도 가장 정단부에서 피더라고요, 보니까 특징이, 그죠? 꽃이 뭐 이렇게 여백에 피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겉지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 있는 상태인데요. 잎은 뭐 이렇게 보니까 잎은 마주나기네요, 그죠? 잎은 마주나기고, 그 마디가 보면 대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나무 죽자하고 마디 절자를 써서 죽절초입니다. 여러분께 대나무 줄기를 같이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이렇게 죽절초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꽃은 가장 경단부에서 피죠. 이 친구가 제 기억으로는 자연 상태는 많지 않아서 멸종위기 식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께 정단부에 꽃이 피면서 지금 열매 상태네요. 열매는 뭐 완전히 원형보다는 조금 이렇게 타원형인데요. 요거 겉이도 좀 일정합니다, 그죠? 이렇게 잎은 마주나기죠, 그죠? 마주나기. 여러분께 줄기가 대나무처럼 되어 있는 대나무 죽자 마디 절자를 써서 죽절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금 강나무하고 죽절초를 살펴봤고요. 요 앞에 있는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름표가 다 있습니다. 저 틀릴 수 있는데 이름표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름 있죠. 근데 요거는 왕초피나무는 낙엽 한렵 교목이니까 남부지방에서 자라지만 예, 가을에 잎이 떨어집니다. 그죠? 낙엽수니까 그죠? 활렵이란 거는 잎이 둥근 형태를 활렵수라고 하고, 낙엽이란 거는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고, 교목은 키가 큰 나무죠. 그죠? 이 친구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서 잎이 이렇게 둥글고 교목이니까 키가 큰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과도 운양가입니다. 운양가. 예, 운양가란 거는 향기가 대부분 나는 식물들이죠. 예, 이 친구 예, 운양가는 교목이니까 키가 상당히 큰데, 이 친구는 다행히 키가 좀 작아서 예, 좀 잘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일단 잎이 이게 복엽이죠. 그죠? 복엽이란 거는 한 장이면 단약, 이렇게 여러 장이면 복엽이죠. 그죠? 둘, 넷, 5개니까 한 11장 되네, 소엽이. 그죠? 하나하나를 소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엽이 11장이고, 또 잎은 이렇게 보니까 어긋나기 같아요. 그죠? 어긋나기인데, 우리가 뭐 중부 남부에 걸쳐서 있긴 하지만, 예, 산초나무가 있고, 가시가 어긋나게 달리는 산초나무가 있고, 또 잎이 이거보다 훨씬 반만 하죠. 그죠? 이거보다 훨씬 반보다 훨씬 더 작은데요. 또 남부지방에 주로 자라는 이제 가시가 마주나게 달리는 이제 초피나무가 있죠. 산초나무 초피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왕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왕자. 훨씬 더 큽니다. 잎이. 그죠? 잎도 길이가 요 정도 되고요. 하나가 제 거의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작죠. 그죠? 꽤 큽니다. 그죠? 보통은 산초나 초피는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그죠? 제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그죠? 조금 더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는 왕초피나무입니다. 향이나 맡아볼까요? 예,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식물들 여기 싱그러운 거라 잎은 못 뜯고, 예,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향이 나면 예, 거의 운양가죠. 그죠? 뭐 초피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황병나무 뭐 등등요, 시나무 등등. 예, 요거 예, 잎은 어긋나기. 그죠? 가시가 있나요? 가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가시가 여기 있다. 그죠? 예, 가시는 예, 여기 있습니다. 가시가 이거 좀 찍기 힘든데요. 가시가 이렇게 마주나기로 보이죠. 그죠? 예, 초피나무도 마주나기, 왕초피나무도 왕자가 붙었지만 초피나무니까 예, 가시가 마주나기입니다. 이거는 가시나무도 이렇게 마주나기 것들은 잎이 변해서 된 거죠. 그죠? 예, 엽침이라고 그러죠. 엽침. 그죠? 예, 여러분께 귀한 또 예, 왕초피나무 만났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왕초피나무입니다. 예, 이 옆에도 키가 좀 작은 나무가 있는데요. 요거 보니까 우선은 잎이 보통 이렇게 3장씩 달려있네. 그죠? 3장. 그죠? 3장 있고, 이것도 3장. 예, 위쪽으로만 거의 3장씩 나와 있죠. 그죠? 잎은 뭐 이건 어긋나기 같은데요. 주로 3장씩 달려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다 3장, 또 3장. 털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에 털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거 잎이 이렇게 3장씩 보통 올라왔네. 그죠? 여기도 3장, 거의 3장이죠. 그죠? 네. 이 친구는 네, 이름표가 여기 있죠. 그죠? 참꽃나무입니다. 예, 낙엽, 활엽, 교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인데요. 진달래과입니다. 예, 참꽃나무는 예, 한라산에서 자라는 나무죠. 그죠? 아주 귀한 나무인데요. 진달래들은 꽃이 옅은 분홍색으로 피는데, 이 친구는 좀 빨갛게 펴요. 빨갛게 피고, 남쪽 지방,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지만은, 신구대학교 식물원에도 심어져 있는데, 예, 신구대 식물원은 중부지방이잖아요. 그래도 이 중부지방에서도 이 월동을 하더라고요.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진 않지만, 죽지 않고 매년 가보면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친구, 예, 진달래가에 예, 빨갛게 꽃이 예쁘게 진달래처럼 핍니다. 예, 피는데, 색깔이 좀 빨간색이죠. 잎이 보통 이렇게 3장씩 나옵니다. 잎은 어긋나기인데, 그죠? 어긋나기인데, 진달래가들이 거의 어긋나기입니다. 예. 한라산에서 자라지만, 또 이 친구가 추위에 좀 강해서 예, 중부지방까지 자랍니다. 예, 여러분께 예, 참꽃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꽃 참 예쁜데, 그죠? 진달래 같이 생각하시면서 더 빨갛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참꽃나무였습니다. 잎은 보통 이렇게 3장씩 피는데, 앞에 털이 많이 보입니다. 그죠? 예, 저는 지금 보이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예, 예, 참꽃나무는 예, 진짜 진달래 중에서 진짜 참이라는 것은 참 뭐랄까 좀 으뜸이라는 뜻이죠. 그죠? 예, 진달래꽃 중에서도 예, 참이다. 그죠? 그래서 참꽃나무가 됐나봐요.
여러분께 키는 뭐 이거 한 5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잎이 3장씩 보통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는 참꽃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금 요 아래쪽에 있는 나무를 살펴봤고요. 그럼 키가 큰 나무가 있죠, 그죠? 여기 두 그루, 그죠?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나무, 이름표가 다행히 여기 있네요. 유동으로 있네요, 유동, 그죠? 유동 골뱅이 아니죠? 이름은 똑같네요, 유동. 낙엽, 활력, 교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데요. 대국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국화들은 보통 열매가 이렇게, 우리 광대살이라든지, 아니면 여우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열매가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30피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도 그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리면 3개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대역가 친구인데요. 이거 키가 커가지고 살펴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아이고 여기 좀 당겨 볼게요. 맥이 하나가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오주맥이죠. 오주맥.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쌍이죠. 그죠? 오주맥으로 돼 있는데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몰려놨습니다. 그죠? 끝부분에 이렇게 몰려놨는데 유자는 기름 유자죠. 그죠? 기름 동자는 오동나무니까 기름 오동나무니까 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나무 가구제 같은데 발랐나 봐요. 그래서 기름 오동나무로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유동입니다. 유동 골뱅이의 유동입니다. 잎을 아이고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이거 잎자루는 되게 길죠. 그죠? 이거 되게 볼 수 있습니다. 잎자루가 되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 잎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죠? 주맥이 하나 있고 이 친구는 3주맥이네. 그죠?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2개네요. 이 친구는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2쌍이니까 5개고 주맥이 3개 내지는 그것도 5개네. 그죠? 잎은 이렇게 보면 대역가들은 대부분 어긋나기인데 중간에 여기 어긋나기죠. 그죠? 거의 위에 몰려있죠. 그죠? 요거 기름 유자의 오동나무, 기름 오동나무 유동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은 아니고 중국의 원산이라고 네이버에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중국의 원산이라고 한번 중국 원산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주맥이네. 그죠? 오주맥. 주로 오주맥이죠. 그죠?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하나 2개 있으니까. 그죠? 오주맥인데요. 잎자루가 되게 깁니다. 그죠? 요거 기름 오동나무 유동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못나무는 멀리 있는 못나무는 뭔 나무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게 바로 남부지방 전라남도 쪽 아니면 전라남도 쪽에 주로 가면 가로수로 많이 심었더라고요. 열매가 빨갛게 달리죠. 그죠? 이름표 여기 있네요. 먼나무입니다. 먼나무. 상록, 활력, 교목이죠. 그죠? 겨울에도 잎이 녹색으로 잘 달려있다는 거죠. 그죠? 가는 감탕나무가로 되어 있네요. 감탕나무가는 거의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감탕나무를 다 찾아보니까 감탕나무의 특징은 암수 땅구루입니다. 감탕나무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이 앞에 있는 먼나무, 그죠? 먼나무, 그 다음에 호랑가시 나무, 그죠? 먼나무, 호랑가시 나무, 그 다음에 꽝꽝나무, 그죠? 그 다음에 낙상홍, 이 정도 기억이 나네요. 대패집 나무도 감탕나무 같아요. 이 친구들이 다 감탕나무과 친구들은 암수 땅구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선은 감탕나무과는 암수 땅구르구나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감탕나무과 다 감탕나무 속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은 잎이 이렇게 그죠? 일단은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인데 잎이 조금 잎자루가 좀 긴 편이네. 그죠? 잎자루가 거의 한 2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정형적인 타원형인데, 맥은, 이거 좀, 그죠. 거치는 하나도 없고 반질반질합니다. 주맥이 좀 튀어났는데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맥이 요렇게 왔다가 끝에까지 않고 요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이어집니다. 요거, 전라도에서 가로등을 많이 심고 열매가 빨간 저거 먼나무예요. 이거 먼나무죠. 그죠? 암수 땅구르라
열매는 당연히 앙구레에서만 달리겠죠. 예, 키가 큰 상록수, 예, 감탕나무과의 암수땅구루, 예, 먼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숲이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죠? 이렇게 많이 벗겨지지는 않고 이런 형태인데요. 예, 이게 바로 예, 먼나무입니다. 예, 방금 이게 먼나무를 한번 살펴봤고요. 요 가운데 있는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뭐 그 상록수 잎들은 뭐 타원형으로 뭐 거치도 없고 고만고만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한 방에 알면 저도 좋겠네요. 예. 한 방에 아는 방법 없습니다. 예, 꾸준히 보고 또 특징을, 핵심 키를 알아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예, 저도 한 방에 알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여기 조금 돌 위에 올라섰는데요. 이 친구도 뭐, 어쨌든 이 가운데가 좀 이렇게 3분의 1 지점이 좀 이쪽이 좀 더 긴 건 느낌이에요. 그죠? 이 친구 특징이 있죠. 그죠? 아이, 겨울 눈이 삐쳤나봐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볼까요? 겨울 눈이 얘가 삐쳤어요. 그죠? 이 친구 비추기 나무는 특징이 겨울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 눈이, 그죠? 그리고 잎은 당연히 어긋나기입니다. 예, 겨울 상록수들은 거의 나무들이 다 대부분 어긋나기입니다. 거치는 저기 뒤에 그 측면은 거의 안 보이죠. 그죠? 주력은 도드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거치도 거의 없죠. 그죠? 밋밋하죠. 그죠? 거치가. 예, 이 특징은 겨울 눈이 이렇게 아예 삐쳤습니다. 예, 비추기 나무는 차나무가인데요. 예, 남쪽 지방에 방금 살펴본 감탕나무가가 많고, 차나무가도 많은데, 차나무가는 뭐 대표적인 나무가 이제 차나무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동백나무가 차나무가예요. 동백나무 꽃을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암수, 한 그루죠. 그죠? 그런 나무들이 차나무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동백나무가 차나무가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잎은 어긋나기, 그죠? 그 다음에, 거치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주맥이 좀 도드라지면서 측맥도 거의 잘 보이지 않네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타원형 내지는 조금 도란형 같아요. 그죠? 요거는 완전히 타원형인데. 뒷면 봐볼까요? 뭐 특징이 없네. 그죠? 이 삐친 나무, 빗죽이죠. 빗죽이. 예. 겨울 눈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여기도 구부러져 있고, 여기도 구부러져 있고, 그죠? 예, 여기도 구부러져 있네요. 예. 여러분께 빗죽이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빗죽이 나무는 겨울 눈이 삐친다. 그죠? 이렇게 구부러진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빗죽이 나무였습니다. 빗죽이 나무도 상록한렵 소교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잎이 이게 그대로 상록수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빗죽이 나무입니다. 제가 지금 교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무도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록수들은 특징을 잡기 참 어려워요.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방에 알면 좋을 텐데, 좀 여유를 가지시고, 우선은 이름부터 알고, 이런 과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다 보면은, 어느새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자연히 알게 된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한 10년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된답니다. 이것도 가까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돌 위로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감탕나무네, 그죠? 감탕나무는 감탕나무가죠, 그죠? 감탕나무가니까, 이 친구, 감탕나무가 암수땅구루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 봐도, 감탕나무가니까, 이 친구 암수땅구루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은 뭐 다 이렇게 어긋나기죠, 그죠? 상록수들은 거의 어긋나기입니다. 잎은 참 특징이 어려워요, 그죠? 잎은 좀 긴 형태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조금 긴 형태인데, 이것도 도란형 같아요. 이쪽이 조금 긴데, 그죠? 대부분 다. 여기 좀 지저분합니다, 그죠? 요 위에 거 한번 볼까요? 그죠? 이렇게, 도란형이고, 뭐, 특징이 특별히 없어요. 조금 이렇게 좀 긴 형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긴 형태네, 그죠? 잎도 요런 잎도 있고, 요런 잎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나무라도 잎이 틀리죠. 그리고, 새싹을 볼 수가 있는데, 새싹은 요런 잎이네요. 요런 거 참 보기 쉽지 않아요, 그죠? 새잎이 돋을 때는, 요렇게 참 예쁘네요, 그죠? 옅은 고동색이라 할까요? 요런 옅은 조금 붉은빛도 좀 돌면서, 요런 건데, 이 친구가 바로, 감탕나무예요. 저도
이 다른 상록수는 좀 알아보겠던데 이 감탕나무는 정말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좀 도란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뭐 거치가 없죠, 그죠? 톱니가 없죠, 그죠? 뒷면은 뭐 다 튀어나왔고 맥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친구. 뭐 빗죽이 나무나 뭐 감탕나무나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감탕나무과의 암수 땅그루 어긋나기 감탕나무입니다. 좀 길면서 3분의 1 지점이 좀 긴 도란형의 잎이 가깝네요. 감탕나무였습니다. 이 친구도 상록수고 상록환렵 소교목입니다. 감탕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는 이름이 구실잡밥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실잡밥나무니까 구실잡밥나무는 참나무과입니다. 우리 잎이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참나무가 6종이 있잖아요, 그죠? 남한에 6종이 있는데 상떡굴 졸갈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6종이 있는데 5개하고 하나 더 있어서 6종이 있는데요. 남부지방에도 참나무과 참나무 속이 6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6종이 5개, 6개인데 한번 읊어볼까요? 우선은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참이 있겠죠, 그죠? 참가시나무. 또 참이 있으니까 참 반대되는 개가시나무가 있겠죠. 그다음에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우리나라 자생은 5종이 있고 일본하고 중국에 자라는 졸가시나무까지 해서 6종이 있습니다. 참나무과 참나무 속은 6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밀잡밥나무 속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구실잡밥나무하고 모밀잡밥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참나무과의 모밀잡밥나무 속인 구실잡밥나무입니다. 잣밥나무란 거는 열매가 좀 작게 달리는데 맛이 잔맛이 좀 나더라고요. 밥맛하고 잔맛하고 섞여 있는 맛. 제가 보길도 가서 구실잡밥나무를 열매를 요렇게 좀 길쭉한데 작아요. 작은데 그걸 봤는데 밥맛도 좀 나면서 잔맛도 좀 나면서 아주 맛있더라고요. 요거 구실잡밥나무인데 구실잡밥나무는 많은데 모밀잡밥나무는 생각보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밀잡밥나무는 열매가 좀 작게 달리고 구실잡밥나무는 조금 더 커요. 이렇게 그죠? 통통하고 얘는 좀 길쭉하고 그죠?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는 구실잡밥나무예요. 한번 가까이 가서 상록수인데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특징을 잘 모르겠죠, 그죠? 일단은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어긋나기고 참나무과 친구들이 다 어긋나기죠, 그죠? 그리고 뭐 겉지도 당연히 거의 없고요, 그죠? 이 뒷면을 보니까 이 뒷면이 조금 이렇게 뭐 무슨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이네요. 색깔이 좀 갈색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이런 색깔이네. 측면이 또 많아요,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한 10쌍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잎이 안 갈라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조금 더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여기가요. 잎부분 거의 안 갈라졌잖아요. 실제 가보면은 자연 상태는 좀 갈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요거 참나무과의 구실잡밥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런 형태의 좀 길쭉한 열매가 달리는데 잣 플러스 밤인 맛이 나는 참나무과의 모밀잡밥나무 속 구실잡밥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통영 가서도 봤어요. 통영 거기 내도 가서도 봤는데 경상남도 쪽에서 자라더라고요. 여러분께 뒷면이 좀 독특하죠, 그죠? 이렇게 뒷면이 이런 형태. 여러분께 구실잡밥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살펴봤는데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그죠? 엄청 크죠, 그죠? 상당히 끼가 큰데요. 이렇게 나무가 또 수영도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죠, 그죠? 좀 그죠? 넓게 퍼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이 친구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이름이 단팔수로 되어 있네요, 그죠? 단팔수, 그죠? 상록환렵 교목으로 되어 있는데 단팔수과입니다, 이 친구는. 단팔수과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 친구를 제주도의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기 특징이 단풍 몇 개 든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빨간 단풍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단팔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 단풍이 한두 개씩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잎을 보면은 뭐 가까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잎을 보니까 잎은 일단은 뭐 단팔쑥과 친구들이 잎이 여기 마주나기네요. 거의 어긋나기도 있지만 마주나기도 있고 막 그러네요. 여기도 예, 거의 마주나기 같아요. 마주나기도 있고 어긋나기도 있고 막 그러네요. 예. 거치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거치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거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잎이 좀 커지니까 좀 딱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뒷면을 보니까 측맥이 정확히 보이네. 이 친구는요. 측맥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한 5쌍 정도? 거치가 큰 잎들은 좀 있습니다. 작은 잎들은 거치가 조금씩 있고, 그죠? 큰 잎들은 네, 거치가 좀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아래에 떨어져 있는, 예, 여기 빨간색, 여기, 그죠? 단팔수에 단풍 드는 잎이네요. 잎자는 짧은데, 그죠? 측맥은 많지 않아요. 한 4, 5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것도 단팔수고, 떨어진 잎은 좀 딱딱합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한 5쌍 정도? 거치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있죠, 그죠? 있고, 이건 거의 없고, 예. 제주도, 이 가로수로 심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수영이 쭉 펼쳐 있으면 이제 가게 앞에 이런 나무가 서 있으면 간판에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무를 많이 저기 없앴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서 가로수로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 특징 하나하나씩 알아갑시다.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색 단풍이 예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예. 단풍 든 잎이 있다. 그죠? 측맥은 한 4쌍 정도 된다. 그러면, 예, 단팔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단팔수가의 단팔수였습니다. 예, 방금 단팔수를 살펴봤는데요. 단팔수 옆에 좀 작은 나무가 있죠. 이렇게, 그죠? 요 나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름이, 예, 된장풀입니다. 예, 된장풀이라는 거는, 예, 풀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그죠? 거기 낙엽, 한렵, 소감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인데요. 예, 된장이 들어간 이유는 된장에 이 잎이라든지 그 줄기를 넣으면은 이 잎이나 줄기를 넣으면은 벌레가 꼬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된장풀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용한 나무였네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잎은 이렇게 잎자로 좀 길면서 삼출엽이네요. 그죠? 삼출엽인데 이게 소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 소엽이 3개인데요. 정소엽이 되게 기네요. 그죠? 이렇게. 거의 뭐 마루목골 형태죠. 그죠? 그리고 어긋나게 달렸죠. 이렇게. 그리고 열매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열매가 이렇게 콩꼬투리처럼 생겼는데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되네요. 거칠거칠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거칠거칠합니다. 이거 꽃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다 콩가죠. 그죠? 콩꼬투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또 뭐, 하나, 둘, 셋, 넷. 그죠? 거의 5개에서 4개네. 여기 6개도 있네요. 한 4개에서부터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은 딱 보니까 잎자루가 되게 길어요. 그죠? 잎자루가 길고, 삼출엽인데 정소엽이 마름목골 형태로, 긴 마름목골 형태로 깁니다. 그죠? 요거, 된장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에 잎과 줄기를 넣어가지고 넣어 놓으면은 벌레가 안 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콩가에, 그죠? 콩꼬투리죠, 그죠? 여기 만져보면은 좀 꺼끌꺼끌합니다. 4개부터,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부터 한 6개 정도가 있던데, 요거, 잎은 어긋나기, 삼출엽이면서 중섭이 가장 큰 콩가에 된장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자라는 곳은 제주도 쪽하고 전라남도 쪽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콩가에 된장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귀한 친구죠, 그죠? 보기 쉽진 않아요. 된장풀이었습니다. 열매도 보이고 여기 다행히 꽃도 볼 수 있네요. 된장풀이었습니다. 앞에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가보니까 이름이 종가시나무죠, 그죠? 종가시나무, 참나무가의 종가시나무인데요. 상록한렵 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완도수목원 갔는데, 아래쪽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가 우리 중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도토리가 완전히 틀리게 각두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각두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선이 요렇게 360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도토리여서 너무 놀랐는데, 그것들이 거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록참나무들의 도토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참나무과 상록참나무 육종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시나무 종류입니다. 가시나무라 해가지고 가시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죠? 배고픔을 뭐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도토리가 가시나무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시나무로 시작하면 됩니다. 가시나무니까 참이 있겠죠, 그죠? 참가시나무, 참이 있으니까 반대로 개가시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불 딸 때 불가시나무,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종가시나무, 이렇게 우리나라는 상록참나무가 5종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심어기르는 졸가시나무가 있죠, 그죠? 쫄병 졸가시나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종가시나무네요. 남쪽에도 상록참나무 6종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둘째 치고라도. 그리고 잎을 한번 살펴보니까 잎이 일단은 이렇게 보니까 겉이가 요렇게 한 반 정도까지만 있어요. 그죠? 좀 뾰족하죠, 그죠? 요 부분이, 그죠? 한 반 정도까지만 있고, 앞이 조금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요 정도가 전형적인 잎이네요. 그리고 뒷면을 보니까, 측면은 꽤 많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한 9쌍 가까이 되는데, 뒤에, 회백색의 털이 있어요. 조금. 이게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털이 보이긴 보이죠. 그죠? 요거, 그죠? 털이 보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잎은, 겉이는 한 반까지 있고, 앞쪽에 좀 빠진다. 그죠? 빠지고, 뒷면에 이제 털이, 회백색의 털이 있다가 없어진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시나무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딱딱합니다, 잎이. 다른 잎들보다. 만져보면 아주 딱딱한 느낌?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종가시나무예요. 참나무과 육종은 다 알다시피 도토리가 달리죠. 그죠? 근데 도토리 각도가 이렇게 이제 접시 모양으로 있는데, 그 접시 모양을 보면 360도 이렇게 그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여러 개 줄이 있죠. 이렇게 이게 상록참나무 각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께 종가시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잎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잎은 이렇게 보니까 어긋나긴데 잎이 제 그 손바닥 한 두 개 정도 되니까 꽤 큽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니까 털이 엄청 많아요. 그죠? 우선 잎이 커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손바닥 두 개 정도 되는 잎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 친구는 이름이 여기 있네요. 비파나무입니다. 비파나무. 장미가로 되어 있는데 상록활렵 소교목으로 되어 있죠. 장미가들은 거의 그 꽃잎이 5개잖아요. 그죠? 꽃잎이 이렇게 5개. 그죠? 5개로 피는 게 장미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벚나무도 같이 꽃이 핀다는 얘기죠. 그죠? 꽃잎이 5장. 그렇고, 열매는 이제 노란색으로 익어서,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래서 정원에도 많이 심는데요. 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같은 나무인데요. 요거, 비파나무입니다. 제 기억에 이 친구는, 우리나라 자생은 아니고, 정원에서 키우는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배식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산과들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던 나무들은 자생식물.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그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수원에서 저기 키우는 나무들은 재배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도 재배식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생에서는 볼 수 없다는 나무죠. 그죠? 키우는 나무죠. 그죠? 온나무처럼요. 여러분께 장미과에 열매가 노랗게 달리는 황색으로 달리면서 잎이 상당히 큰, 잎은 좀 긴 형태도 있고, 긴 형태인데, 뒤에 털도 많은, 비파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이제 황칠나무죠. 두릅나무과로 되어 있는데요. 상록활렵 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칠이라는 거는 요 껍질을 벗기면은, 노란색 유액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우리 고가구, 임금님 같은 고가구를 칠해서, 그 이름이 황칠나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유액을 실을 했다. 황칠나무죠. 그죠? 상당히 옛날엔 되게 중요하고 귀했던 나무입니다. 황칠나무인데요. 두릅나무과죠. 그죠? 두릅나무과들은 그 꽃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우리 두릅도 그렇지만 원형으로 달리고요.
잎을 보면 잎이 이렇게 요런 요 난형이라 그러잖아요.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 삼주맥인데요. 요런 형태가 있고 이게 지금 갈라지다 말았는데 한 3개로 갈라지거든요. 하나, 둘, 3개로 갈라지는데 요런 잎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그죠? 여기 볼까요?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갈라진 잎이 없는데 삼주맥인데 주로, 그죠? 3개까지 보통 많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3개가 갈라진 게 없네요. 아주 깊게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요런 잎하고 한 3개 정도 갈라지는 이런 형태의 잎을 갖고 있는 수피를 자르면 노란색 유액이 나와서 칠을 했던 황칠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임금의 고가구가 노란 거를 사학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황칠나무 그 유액으로 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께 잎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 황칠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상록한렵 교목입니다. 두릅나무가로 꽃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달립니다. 보길도에 가니까 세연정에 가니까 이 황칠나무가 되게 큰 게 있더라고요. 황칠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보니까 이름이 붓순나무죠, 그죠? 붓순나무가인데요. 우리나라에 붓순나무가가 거의 이 나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상록한렵 소규모 그니까 그래도 꽤 크죠, 그죠? 상록수입니다, 그죠? 잎이 지금 여기 떨어져 있네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라고 잎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좀 아주 큰 형태고 좀 긴 형태죠, 그죠? 앞에도 좀 빠져 있는데요, 그죠? 잎자루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바로 겉이도 거의 없죠, 그죠? 상록수들은 겉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뭐 맥도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비슷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붓순나무는 그 열매가 팔각이라고, 여러분 오양장육 드시면 팔각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8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데 열매가 그렇게 달리는데요. 그 오양장육에 들어가는 팔각은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나는 팔각을 쓰고 우리나라 팔각은 독성이 있어서 못 쓴다고 해요. 어쨌든 열매는 그렇게 팔각입니다. 그래서 왜 붓순나무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려면 붓순나무 열매는 팔각이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독성이 있어서 먹질 못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잎은 뭐 어긋나기죠, 그죠? 이렇게 어긋나기고 뒤에 맥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나무들이 거의 많잖아요. 감탕나무도 그렇고 거의 너무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도 요 위쪽이 좀 크면서 좀 빠진 형태, 그죠? 그리고 뭐 가운데도 좀 통통한데요. 여기에 붓순나무예요. 꽃도 봄에 피는데 아주 옅은 녹색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활짝으로 쫙 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열매도 한번 보시고, 붓순나무는 열매가 팔각으로 달린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 팔각은 오양장육에 넣지 못하는 독이 있는 열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열매를 이 잎을 봐가지고는 구별이 참 어려워요. 저도 공부하는 학생이라 동종에 또 오동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들이 혹시 제가 틀린 걸 발견하시면 또 알려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여러분께 오양장육에 들어가는 열매와 비슷한 팔각이 달리는 나무, 우리나라에 붓순나무가가 거의 없는데 이 친구 과도 이제 붓순나무가입니다. 여러분께 붓순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지금 덩굴성 식물이 있죠,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있는, 이렇게,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있는 이 친구인데요.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도 은조롱입니다. 상록 만경 목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록인데 만경목이니까 덩굴성 식물이라는 얘기고 박주가리 까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갔는데 잎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잎은 일단 이렇게 마주낙이네요, 그죠? 잎은 마주낙이고 운 좋게 이렇게 가까이서 꽃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지금 우산살 형태로 폈잖아요. 그러면 산영하사죠, 산영하사, 그죠? 너무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꽃잎은 한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도 은조롱입니다. 꽃 이름도 참 예쁘죠, 그죠? 우산살 형태로 꽃이 핀다, 이렇게, 그죠? 통꽃인 것 같아요. 꽃받침도 보이죠, 그죠?
잎은 마주나기죠, 그죠? 잎은 요런 형태인데, 거치는 거의 없고, 식맥은 한 세 쌍인데, 상록수들이 거의 그렇지만, 요렇게까지 와가지고, 요렇게 이어지는, 식맥도 예쁘죠, 그죠? 예. 요게 바로, 전라도 쪽하고 제주도 쪽에서 자라는 희귀식물입니다. 상당히 보기 힘듭니다. 예. 나도 온조롱입니다.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꽃까지 보여드려서 너무 저도 기쁘네요. 저도, 이렇게 꽃은 생각을 못 했는데, 우산살 형태로 피는, 예. 그렇다고 산영화산은 아니죠, 그죠? 박주가리과입니다. 박주가리과. 예. 여러분께 잎은 마주나기, 식맥이 또 예쁜, 그죠? 식맥이 예쁜, 예. 박주가리과에, 예. 나도 은조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예, 희귀식물이랍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수피를 당겨보니까 수피가 녹색입니다. 그죠? 싹 녹색입니다. 예, 저 위에는, 잘라놨는데요. 예, 여기에, 일단은 수피가 녹색이고요. 이름은 농나무과의 농나무입니다. 농나무는 여러분, 남부지방에서 꽤 볼 수가 있는데, 농나무는 일단 삼주맥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탕나무과는 암수땅구를 기억해 주시고, 농나무과는 잎이 삼주맥이 많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잎이. 그죠? 주맥이 하나, 측맥이 두 개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에 있는 농나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농나무는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로 시작하니까 삼주맥이 맞죠, 그죠? 농나무는 그래도 핵심 키를 잘 수 있는 게 여기 두 개가 소낭이 있습니다. 낭, 선점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그냥 흰 점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흰 점돌이가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그래서 소낭, 예, 이게 일종의 선점이라고 그러는데, 소낭이 두 개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삼주맥에 소낭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농나무죠, 그죠? 뒤에를 봐도 좀 뿌옇고, 그죠? 측맥이 하나 있고,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인 삼주맥인, 네, 이게 바로 여기 측맥 요쪽에 소낭이 두 개가 있다, 그죠? 하얀 점돌이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농나무는 그래도 기억하기 좋습니다. 근데 농나무는 요거는 좀 기온에 약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살지만 전라도 쪽이라든지 경상남도 쪽에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제는 거의 제주도 쪽이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도 쪽에서는 식재를 하죠, 그죠? 자생은 이제 전라도 쪽이고, 제주도 쪽이고,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식재를 하는데, 추위에 많이 약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보기도 좀 힘들어요. 여러분께 잎은 어긋나기고, 예, 농나무과에다 삼주맥, 그죠? 삼주맥 기억해 주세요. 손이 잘 안 되네요. 주맥이 하나 있고 측맥이 두 개인 삼주맥이고, 여기 측맥이 시작하는 분기하는 점에 소낭, 또는 선점, 신점돌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피도 이렇게 녹색인 경향이 많이 보이죠, 그죠? 예, 여러분께 농나무과의 대표주자, 예, 삼주맥을 기억해 주시고, 또 농나무는 측맥에 이렇게 소낭이 있다는 걸, 선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나무과의 농나무였습니다. 예, 방금 농나무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이 친구도 농나무과입니다. 농나무과인데, 농나무과는 잎이 일단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삼주맥은 아니죠, 그죠? 잎이 장타원형이죠, 그죠? 긴 타원형인데, 여기 가장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갈색 같아요, 그죠? 가장자리에 거의 보면 제가 딱 금방 눈에 띄더라고, 이게. 뒷면을 봐도 털이 갈색 털이 무지진장 많아요. 그죠? 잎이 장타원형이면서 딱 보는 순간에 저기 가장자리가 좀 하얗게도 보이고 갈색으로도 보인다 싶으면 요거는 바로 까마귀 쪽나무입니다. 까마귀 쪽나무는 암수땅구루입니다. 농나무과 친구들이 암수땅구루가 많지 않은데, 이 친구는 암수땅구루입니다. 그리고 농나무과는, 예, 삼주맥 기억하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는 삼주맥은 아니네, 그죠? 예, 다는 아니에요. 예,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주맥은 좀 튀어나왔고, 측맥은 둘, 넷, 여섯, 여덟, 9쌍 정도 되는데, 일단 갈색 털이 많고, 잎이 장타원형이면서
잎 가장자리가 이렇게 흰색 또는 뭐 갈색으로 보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금방 눈에 띕니다. 예, 여러분께 농나무과의 까마귀 쪽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친구 지금 이게 열매예요? 아니면은 꽃이에요? 이게 꽃봉오리 같은데요? 예, 여러분께 까마귀 쪽나무, 예, 농나무과의 까마귀 쪽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흰색 또는 갈색으로 보이면서 뒤에 털이 많고, 예, 긴 타원형인 장타원형 암수 땅구루의 농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숲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숲이는 뭐 이런 색이에요. 까마귀 쪽나무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잎을 보니까 잎이 완전히 동글동글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잎은 이렇게 보니까 마주나기네, 그죠? 예. 마주나기 대표적인 그 과가 물풀의 나무과하고 인동과가 있잖아요, 그죠? 인동과는 그 개울나무 종류들이 많은데요. 이 친구도 분단나무도 인동과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잎도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데 거의 뭐 원형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겨울론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인데, 이 친구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죠. 그 낙엽, 한렵, 간목이잖아요, 그죠? 키가 많이 안 크고 그 다음에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인동과 중에서 상록나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상록나무는 첫 번째가 아예나무, 그죠? 그 아예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남쪽 지방에 있는 거는 푸른 가막살이 있습니다. 푸른 가막살. 푸른 가막살은 가고도에서 자랍니다. 아주 그 가고도밖에 안 자라죠. 푸른 가막살은 자생에서는. 그래서 아예나무는 키가 큰 교목 같아요. 교목. 푸른 가막살 이 두 종 정도가 인동과의 대표적으로 그 상록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 한렵, 간목이죠, 그죠? 예, 잎은 마주나기. 뒤에 털이 있을까요?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요거는 자생지가 그 제주도 쪽하고 울릉도 두 곳에서 자랍니다. 제가 가서 실제 본 적은 그 윗세오름, 윗세오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분단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는 이 나무하고 이 나무 두 같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는 이름이 빨간사로 불딸 때 불가시 나무입니다. 북가시 나무를 읽지 않고 읽을 때는 또 불가시 나무를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불가시 나무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까는 상록, 한렵, 교목이죠, 그죠? 키가 큰 나무인데요. 그 다음에 겨울에도 잎이 상록으로 있는 나무인데요. 참나무과잖아요, 그죠? 참나무과, 참나무속은 제가 자생이 5종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반복 학습을 좀 하면은, 기억이 더 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시나무죠, 그죠? 가시나무가 다 들어갑니다. 가시나무라고 해서 가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픔을 가시겠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참 있겠죠, 그죠? 참가시나무, 참 있으니까 반대로 개가시나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불가시나무, 그죠?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불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이렇게, 그죠? 5종이 있고, 쫄병, 새끼손가락 쫄병이죠, 그죠? 외국에서 들어온 절가시나무가 있죠, 그죠? 이렇게 6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불가시나무인데, 불가시나무는 그래도 그나마, 가시나무 6종 중에서 좀 쉽죠, 그죠? 참나무과 참나무 속인데요. 이 친구는, 특징이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거치가 있는데 거치가 없어요, 그죠? 거치 아무도 없죠, 그죠? 없으면서 좀 빠졌죠, 그죠? 그래서 불가시나무는 참나무 중에서 거치가 없어서 기억하기 좋다, 그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뒤에도 거의 그린이네, 그린, 그죠? 녹색이죠,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보통 참나무들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잎이 떨어지는 낙엽, 한렵, 교목인 참나무 6종도 거치가 보통 한 10쌍 이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도 10쌍 이상이 돼요, 그죠? 그린하고 뒤쪽이 그린이고
또 그리고 거치가 없는 아주 매끈한, 그죠? 안 아프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잎도 좀 장타원형인 것 같죠, 그죠? 꼬리가 좀 빠지고, 그죠? 이게 바로 불가시 나무예요. 예, 그래도 다 이 참나무까지는 다 잎이 어긋나기죠, 그죠? 예, 여러분께 상록 참나무 6종 중에서 그래도 거치가 전혀 없는, 거의 없는 불가시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필을 한번 볼까요? 뭐 수필가 특징적인 건 없어요. 거의 그냥 평화라도, 그죠? 뭐 껍데기 벗겨지도 않고 대부분 다 여러분께 불가시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참나무 육종들은 겨울눈을 위해서 보면은 거의 육각형처럼 보여요. 그죠? 육각형처럼 보이나요? 요런 눈에 겨울눈이 거의 그 참나무인데, 여기 털도 조금씩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털도 좀 있는데, 줄기에는. 어쨌든, 요거는, 참나무 육종 중에서 거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시 나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냥 바로 그냥 핵심키로 떨어지죠. 그죠? 꼬리는 조금 빠지는데, 거치가 조금 있긴 합니다. 뭐 전혀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거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불가시 나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가 한 2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키보다 더 큰데요. 이름표가 여기 있죠, 그죠? 조도 만두나무네, 그죠? 조도 만두나무. 낙엽, 활력, 교목이니까, 가을에 잎이 떨어지면서 대엽가니까, 대엽가들은 보통 열매가 이렇게 삼심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조도란 거는 여러분, 뭐, 저도 이 나무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진덕은 조도란 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도란 섬에서 발견이 됐고, 만두는 열매가 만두처럼 생겼다. 그런 나무다. 이런 뜻이죠. 그죠? 조도에서 발견된 열매가 만두 같은 나무. 조도 만두 나무인데, 대국가입니다. 대국가. 대국가는 열매가 거의 뭐 3개 아니면 뭐 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요런 형태인데, 호박같이 생겼는데, 갈라지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호박같이 생겼는데, 요게 조금씩 이렇게 갈라져요. 만두처럼 생겼죠. 숲에는 이렇게 뭐 거의 다 세로로 갈라지죠. 나무들은. 그리고 잎을 보니까, 잎이, 요렇게, 어긋나게로 달렸습니다. 그죠? 쫙, 그죠? 길게. 그리고 이게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한 나무에 피죠. 그죠? 단성화로. 요거는 지금 그 상태가, 쉽지 않네. 그죠? 여기 꽃이 있긴 있어요. 그죠? 너무 작아서, 이거 암꽃 같은데, 그죠? 꽃밥이 없으니까 암꽃 같은데, 수꽃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암꽃으로 보이는데, 제가 워낙 작아서 이게 확대가 안 돼요. 어쨌든, 꽃이 이렇게 작게 암꽃하고, 암꽃 따로 피고, 수꽃이 따로 한 나무에 핍니다. 단성화로 핀다는 거죠. 암꽃만 딱 하나가 있고, 수꽃이 따로 있으면 단성화라고 그러죠. 근데 한 나무에 같이 있어요. 요거, 조도에서 발견됐으며, 열매가 만두처럼 달리는 조도 만두나무입니다. 잎은 이렇게 어근닥인데 꽃이 이 겨드랑이에서 핍니다. 그죠? 아주 작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도 지금 여기 핀 게 제가 보기에는 암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도 꽃을 보여드립니다. 작지만 제가 최대한 할 땐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께 좀 귀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죠. 그죠? 특산식물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다는 나무니까 이 나무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 나무가 없어지는 거죠. 참 잘 보존하고 잘 보호를 해야 될 나무죠. 여기 또 아까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꽃이 있긴 있는데 이거 참 이게 참 땡겨도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암꽃 여기 수꽃이네. 여기 암꽃이네. 와, 이제 알았다. 여기 암꽃이고요. 여기 수꽃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잘 소개를 해드리네. 여기 암꽃이고요. 여기 수꽃입니다. 긴 게. 암꽃하고 수꽃을 다 보여드립니다. 와. 그죠? 나중에 이게 정말 호박처럼 생겨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만두처럼 열매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암꽃, 수꽃이 이건 꽃밥이 진 것 같아요. 와, 암꽃하고 수꽃을 다 보여드리네요. 너무 기쁩니다. 잎도 살펴봐야 되죠. 잎은 뭐 좀 이렇게 아주 단정하지 못하고 좀 비틀비틀거린 것 같아요. 한단 이렇게, 그죠? 조금 이렇게 좀 아주 깨끗한 느낌이 아니고 조금 구부러진 느낌인데, 식맥도
둘, 넷, 한 네 쌍인데, 뭐 이렇게 좀, 그물맥처럼 이렇게 많이 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께 조도 만두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시 확대를 해서, 이런 거 보기 쉽지 않으니까, 이거 온실에서 이런 꽃들 다 보네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암꽃, 오른쪽에 있는 게 수꽃이 되겠습니다. 네. 조도 만두 나무였습니다. 와, 앞에 있는 이 나무도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도 만두 나무예요. 지금 꽃 시기 같아요. 지금 뭐 꽃이 엄청 많이 폈죠, 그죠, 여러분? 그죠? 요렇게 핀 것들은 떨어지죠, 그죠?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툭툭 치니까 제가 뭐 일부러 튄 게 아니라 이것들은 다 그 수꽃들이죠, 그죠? 이게, 그죠? 수꽃. 그리고 아까 암꽃을 보여드렸는데 암꽃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거의 이게 단성하라 수꽃도 피고 암꽃도 피는데 여기 치면 다 이게 다 수꽃들이에요.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 그죠? 암꽃을 찾아볼 수가 있긴 할 텐데 거의 다 수꽃이 많네요. 이것들이 암꽃이네. 암꽃이 위쪽에 피고 수꽃이 그 밑에 피네요, 그죠? 여기에 암꽃이고 위에 게 암꽃이고, 당겨볼게요. 그죠? 암꽃이고 아래쪽에 툭툭 치면 떨어지는 이 꽃들이 꽃자로 좀 긴 게 수꽃이네요, 그죠? 제대로 한번 관찰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이게 엄청 큰 나무인데 지금 꽃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다 이게 지금, 그죠? 잎 겨드랑이 여백에서 지금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열매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요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암꽃 제대로 보이죠? 암꽃이고 여기 이제 요런 게 다 수꽃입니다. 여러분, 조도 만두나무 암꽃 수꽃을 너무 보여드려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대국과, 그죠? 네. 얼핏 보면은 느낌이 광대살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광대살에도 대국과인데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께 조도에서 발견되었으며 열매가 만두하고 비슷한 조도 만두나무 암꽃 따로 피고 수꽃이 한 나무에 피는 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금목소죠, 금목소, 그죠? 물풀의 나무가네요. 물풀의 나무가로 상럭활력 감목이죠, 그죠? 금목소는, 금이라는 것은 꽃이 노랗게 핀다는 거죠, 그죠? 물풀의 나무가 목소속인데요. 일단 물풀의 나무가는 잎이 이렇게 마지막에 달립니다, 그죠? 금목소는 노란색으로 꽃이 피고, 은목소는 은목소는 하얗게 꽃이 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풀의 나무가 목소속이 금목소, 방금 본 거 금목소, 은목소, 구골나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박달목소가 있죠, 그죠? 금목소, 은목소, 구골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니고요. 뭐 금목소, 은목소는 제 기억에 중국이고, 구골나무는 일본, 뭐 대만인가? 그쪽이 자생이고, 박달목소만이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죠. 남쪽 섬에서 자라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그 목소속들이 오스만투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향기롭다는 뜻이죠, 그죠? 금목소도 향이 되게 향기롭잖아요, 그죠? 이 금목소는 일단 잎이 이렇게 마주닥이고 잎이 딱딱합니다. 만져보면은 딱딱하고 거치는 없고, 측맥은 이런 식인데, 측맥은 뭐 쌍으로 이렇게 돼 있지, 한 쌍으로 돼 있지 않고 조금 불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쌍 가까이 되는데요. 일단 잎이 제가 느낌에, 다른 거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저는 이 느낌이, 너무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일단 잎을 마지막에부터 봐야 되죠, 그죠? 여러분께, 물풀의 나무가의 목소속, 금목소, 은목소, 구골나무, 우리 자생, 박달목소까지 있는데요. 꽃이 향기로워서, 오스만투스라 그러죠.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 아주 향기로운 꽃이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금목소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잎은 마주나기, 잎은 딱딱하고, 측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한 10쌍이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꽃을 보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노란색으로 꽃이 핍니다.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정큼 나무죠, 그죠? 다정하죠, 그죠? 다정큼 나무인데요. 장미감이다, 그죠?
장미과는 우리 뭐 그냥 여러분 벚나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꽃잎이 이렇게 5개죠 보통은, 그죠? 꽃잎이 이렇게 5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그런 형태가 장미과죠, 그죠? 상록, 한렵, 간목이니까 겨울에도 푸름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다정큼 나무인데요. 일단은 잎을 보니까 잎이 이렇게 어근닥인데 위쪽에는 이렇게 또 모여놔요, 그죠? 거의 위쪽에서 모여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돌려난 것처럼 막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잎은 어근닥이지만 위쪽에는 거의 이렇게 모여납니다. 예, 그죠? 그리고 거치는 거의 없고요. 이 친구하고 이제 그 꽃피향나무하고 되게 헷갈리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뒤를 보니까 맥이 그물맥이잖아요, 그죠? 그물맥, 뭐 망상맥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잎은 좀 타원형인데 이게 바로 다정큼 나무예요. 장미과죠, 그죠? 그리고 다정큼 나무 이렇게 긴 것도 있지만 또 원형으로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까운 나무, 둥근잎 다정큼도 있는데 그 친구도 다정큼 나무로 통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둥근 형태, 이렇게 둥근잎 다정큼도 다정큼 나무고 이 친구도 다정큼 나무고 두 종류가 다 다정큼 나무예요. 다정큼 나무는 딱 기억할 때 다정큼 나무 뒤에 맥이 그물맥이야, 이렇게 하나씩 세팅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잎이 비슷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잎은 뭐 제 손가락만한 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도 다정큼 나무는, 그리고 또 뭐 앞쪽에 이렇게 또 하얀 줄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그죠? 조금 한 반 정도. 예. 예, 좀 하나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한 방에 저도 알고 싶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정큼 나무 하면 다정큼 나무는 뒤에 그물맥이지 망상맥이지 이렇게 기억하니까 하나하나씩 더 제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정큼 나무 장미과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나무는 뭐 서울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도 야외에서 이게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주로 남부지방에 자라지만 중부지방에도 이 온도에 강해가지고 중부지방에서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이 상산인데요. 낙엽, 한렵, 간목이죠, 그죠? 과가 운양과죠,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운양과는 잎이라든지 뭐 잎등에서 잎을 잘라가지고 향을 맡아보면 향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귤 같은 거, 뭐 귤, 그 다음에 뭐 산초나무, 초피나무, 그 다음에 뭐 항병나무, 쉬나무 등등이 다 운양과인데요. 이 친구는 잎을 보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아시면 도사님인데 잎이 어떻게 생겼나요? 잎이 어긋나게 생겼나요? 잎이 두 장이었겠죠, 그죠? 칙칙폭폭,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칙칙폭폭을 어긋납니다. 두 장씩 어긋납니다, 그죠? 특징이. 예, 그죠? 상사는 칙칙폭폭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 한 80점은 되는 거죠, 그죠?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죠? 두 개, 그냥 두 개 어긋나기로 기억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칙칙폭폭 놀이 많이 하셨잖아요. 칙칙폭폭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칙칙폭폭, 그죠? 칙칙폭폭, 그죠? 잎이 위쪽이 좀 긴 형태네, 그죠? 이런 걸 보고 도란형이라 그러는데요. 도란형인 것 같고, 잎 뒤를 보니까, 거치는 많지 않아요. 둘, 넷, 한 6쌍, 이런 형태인데, 잎이 난 걸 보면 또 기억을 할 수 있겠네. 나무마다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면, 그 나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또 잎의 향을 맡아보면은, 더덕향이 납니다. 제가 요즘 한학산 수목원 식물이라 뭐 잎을 뜯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옛날에 맡아봤는데 더덕향이 납니다. 예, 향이 좋으니까 운양과죠, 그죠? 여러분께 이거는 중부지방에도 자랍니다. 실제 자란 거는 남부 쪽에도 많이 자라지만 중부지방에 식재래도 자라는 좀 온도에 기온에 좀 강한 나무죠, 그죠? 예, 칙칙폭폭, 예, 상산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나무 좀 작은 나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살펴볼까요? 예, 산매자나무네요. 산매자나무, 그죠? 진달래까고 낙엽, 한렵, 소가목인데요.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요거 일단은 보면은 제가 느낌에는 보통 우리 그 남쪽에, 그러니까 남한에서 자라는 그 산 앵두나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도
같은 진달래가인데요. 또 줄기가 요렇게 쭉 간 것 같아요. 그죠? 이 산 앵도나무도 그렇게 보이던데, 친구들 요렇게 조금 휘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리고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이렇게 어긋나기. 제가 6월 달에 와서 여기 꽃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백홍색, 예. 그리고 꽃이 요렇게 피면서, 요렇게 해서 수술이 이렇게 쭉 나왔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은, 미세오름 가서 봤어요. 미세오름 좀 높은 곳에 봤거든요. 실제로 자라는 거는 뭐 제주도 쪽에서 자랍니다. 뭐 일본에도 자란다고 하는데, 실제 자라는 곳은 제주도니까 제가, 아주 그 미세오름 정상 근처에서 봤는데, 빨간 열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몇 년을 그 고민을 하다가 겨우 알았는데 그 나무가 알고 보니까 산매자나무더라고요. 예. 미세오름 좀 고산에서 자라는 산매자나무인데요. 예, 잎은 어긋나기고 열매는 빨갛게 익습니다. 예. 지금 열매, 이 온실에 키우는 것들은 꽃은 피우는데 열매를 잘 맺지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께 이 뒷면도 한번 볼까요? 뒷면은 이런 모습이네요. 일단은 그 산의 앵도나무처럼 이게 줄기가 조금씩 이렇게 지글지글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보면. 이 친구도 줄기 녹색이죠. 그죠? 또 좀 커졌는데요. 그죠? 여기도 보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제주도에서 자라는 진달래과,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는 산매자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열매는 빨갛게 익습니다. 오늘은 여주황학산 수목원 난대식물원에서 난대식물을 살펴봤는데요. 주로 대부분 상록수가 많죠. 그죠? 저도 공부할 겸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배우는 학생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